다원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건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상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부터 우리 다원교육에서 중상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스펙트럼이라는 주제하에 저는 시험 이후 제 교재 및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적중률 혹은 유사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 제 교재와 대략 93.3%의 이제 적중률 혹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은 23년, 24년, 25년 각 1학기 중간고사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의 경우에는 최상 난이도를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제 13개의 대치 인근 학교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에 해당됐고, 24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낮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이제 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중에 상 문제에 해당되는 파트 혹은 영역이 한 7문제 정도 되며,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13문제 역시 중상 난이도에 가깝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실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중상고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준비해야 됐던, 압박이 심했던 시험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소단원별 이제 문항의 유형을 보았더니 이렇게 대략 3문제 혹은 이제 5문제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바로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결국 물리원 선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의 경우엔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되며, 특히 통합과학의 경우에 한 4문제, 그리고 물리 원 파트에 있는 문제가 대략 한 3문제 정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신설된 이 단원의 경우, 즉 과학의 기본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와 거의 유사하게 기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들이 이제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집중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생명 시스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과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결국 수능형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이제 전반적인 시험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자면, 주만 나올 수 있는 킬러 문항은 항상 매년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자료 및 해석이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통합과학 자체가 수능이 되었기 때문에 수능 유형 혹은 각각의 자료 해석이나 도표 분석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물리의 경우에는 계산 집중,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리 원 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결국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암기해야 되며, 특히 보기의 구성을 보면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각 영역별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1번 물리의 경우에는 물리원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제 시험 대비 자료 구성과 전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고난이도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습 혹은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구과학의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압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하고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타 학교 대비 인상적이었던 건 아직까지 각 영역의 이제 융합형 문제의 빈도수는 이제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후의 체감 난이도 자체가 현재는 낮지만 이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능형 문항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결과론적으로 전체 문항 대략 30문제를 보았을 때 타임어택형으로 이제 구성될 수 있다. 즉 시간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상고는 결국 모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암기, 그리고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석 및 결론 도출, 그리고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수능형 문제의 구성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고난이도 문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고난이도 문항 대략 한 3문제 정도가 있는데, 물리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통합과학에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포물선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시점이나 혹은 각각의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운동량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며 역시 상황의 판단과 그래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즉 물리 원 수능 파트의 개념과 거의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특기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줄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물리원 개념에 해당됩니다. 즉 이 정도까지 난이도로 나오는 학교는 익히 드문데 여튼 저희 자료와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가속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지 혹은 인공위성의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지를 묻고자 하는 문제다. 자 다음 보시면 사실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생명 파트에서 나름 킬러라고 꼽고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데 샤가프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각 DNA의 상보결합을 정확히 수치 혹은 정량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눈에 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 유형의 이제 유사도 혹은 문항의 유사도를 좀 확인하고자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23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24년 그리고 요 맨 끝에 있는 게 올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고로 우리 학교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각 문항들은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료의 경우에는 자 왼쪽에 25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항인데 자 가운데 보시는 게 24년에 각각 나왔던 문항들이고 여기 23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즉 소단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문제, 즉 핵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과학의 기초를 융합이라고 두고요. 왼쪽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물리 파트는 9문제 그리고 지구과학도 역시 9문제인데 난이도 나름 상해에 가까운 물리 파트가 9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쉬웠다라고 느껴지는 지구과학이 9문제 정도 구성돼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융합 파트도 각각 문항의 개수는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중상고를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알아낸 결과이고 그들의 오답을 바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물리는 13번 14번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에서 25번 27번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24번을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이제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컷은 대략 89에서 92 정도 된다. 그래서 물리 파트와 이제 생명과학 파트 한 문제 한 문제 혹은 물리 파트 두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틀렸을 경우에 대략 1등급 컷이 그 정도 나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유형을 보았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와 생명과학 파트가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융합형 문제의 경우는 출판사 유사 무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이제 하이탑 결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험 분석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전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22년, 23년, 24년 유형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실험적 증명 혹은 모식도 분석에 해당되는데 올해도 역시 같은 유형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역시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그 난이도는 매년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 운동량 충격량의 경우에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었는데 올해 역시 앞서 보셨던 그 자료와 같은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래프 분석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 기존에는 VT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번엔 AT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나왔다. 고로 매년 즉 22년 혹은 21년부터 꾸준히 난이도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쭉 보시면 여튼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이과가 아닐지라도 이제 유사한 유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올해의 경우에도 그 난이도가 우상향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24년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추론형 문제에 가깝고 수능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추론형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명과학 때문에 혹은 물리 파트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라는 게 바로 해당 내용이죠. 고로 각각 영역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를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펩타이드 결합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식도를 활용해서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의 각각의 단면을 확인하는 문제이죠. 역시 같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이제 기말고사 역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를 대략 한 5개년 정도 분석을 했더니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화학 파트의 경우엔 주기율표 바탕으로 문제를 변형할 것이며 전자 껍질이나 전자 배치를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또 하나 킬러가 될 유형은 바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모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타 학교 대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 이번 기말고사,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은 그 요소가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 세포막의 투과성을 이제 확인하는 모식도 해석 그리고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개념으로 보면 삼투와 확산을 비교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게 효소의 에너지 출입이나 혹은 생명중심 원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특히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이제 유전병 발현 기작도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구과학의 경우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사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저 아래쪽에 보이시는 판구조론의 모식도 분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 학교에 대략 5개년의 기출을 보았을 때 나오는 구성 요소가 거의 유사하며 그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좀 더 트렌디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의 이제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 왼쪽에 보시는 게 주간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출판사 교재에 해당되고요. 이 파트가 바로 학교 기출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제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중상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나를 확인했더니 올해 30문제 기준 주간지는 대략 21문항 그리고 테이크오버는 17문제 유사했고요.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고난이도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데 대략 한 50%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절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즉 시그니처의 유형과 유사했고 학교의 기출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중상고를 위해서 특별히 수업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 특이 진도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역시 총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나름 편의를 갖고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특히 학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학교 전체적인 필기를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멀리 있지만 일단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8월 15일 우리 중상고 시험 기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험 대비는 2학기부터 분명히 진행을 할 거고 8월 15일부터 우리 중상고만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학기 중상고 시험 대비 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바로 시험 대비를 시작하지 않냐라는 이제 뭐 이렇게 문의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혹은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항상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어머니 그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 다시 한번 전하며 기말고사 시험 이후에도 기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